안녕하세요. 미성원입니다. 요번 3월 모의고사는 재학생한테는 보약 같은 3월 모의고사였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6월 달에 재수생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고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쉬었으면 방심을 할 텐데 요번에 좀 어려워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재수생이 들어와도 그렇게 충격 없이 요번에 재학생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재학생들이 이 3월 모의고사에 예방주사 효과 때문에 수능에서 다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분석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학은 어렵게 나왔다고 하고요. 올해 또 수학의 이슈는 미적분을 유지할 것이냐, 사탐론처럼 확통론을 해서 마지막 날 점수를 잘 받아갈 거냐,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방송 잘 들어보시고,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도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야 뭐 이제 통합사회 통합각으로 바뀌니까 이제 모든 선택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공통과목만 잘 보면 됩니다. 소개 없이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학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3모가 치러졌는데요. 수학을 풀어보니까 최근 몇 개년, 즉 통합 수능이 되고 나서 최근 몇 개년 3월 모의고사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문제질이 괜찮았다라는 거라서 고3들은 당연히 복습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낸 거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수능이라든지 모의평가에 나와도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3뿐만 아니고 사실 수학이라는 거는 고2, 고1도 공통 내용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로서 좀 큰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고3뿐만 아니라 고2, 고1도 같이 공부를 조금 학습에 어떤 자료로 많이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있긴 해요. 학통도 있고 미적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배운 게 거의 없어서 아주 앞부분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문의는 미적분이지만 결국 수원하고 연계시켜서 내든가 수투하고 연결시켜서 내기 때문에 결국 범인의 공통범위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3월 모의고사가 의미가 정말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그 평가원에서 킬러 없애겠다고 하고 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공통 수학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공통 수학, 수상 수학. 그러니까 고1 때 배우는 내용 있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은 이제 1학년 때 내신 따는 정도 열심히 하고 그 뒤로는 거의 건들지 않을 텐데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결국 공통 수학에서 이게 약간 핵심적인 파트들을 개념들을 놓치고 가면 이 고3, 고2 수원 수투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지금 컷 보면 험하게 나왔는데 역시 시간이 많이 모자랐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이유는 역시 이제 평가원 요즘 트렌드인 연산에 대해서 어필하는 요즘 트렌드가 또 많이 잘 반영된 시험이 이번 고3, 3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시간이 안 모자르게끔 당연히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복습하면서 푼 문제, 맞췄던 문제들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즉 계산을 내가 10줄 했으면 더 줄일 방법 없는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거의 웬만한 문제들은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하죠. 1등 커트라인이 확통이 83점이고요. 미적분 79점인데 이제 가채점 결과이네요. 4점 차인데 이제 아까 이제 국어 접사의 기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확통은 정말 쉬웠고요. 네, 정말 쉽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전달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확통은 정말 쉬웠고 미적분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4점밖에 차이 안 나요. 맞아요. 예, 한 문제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건 역시 미적분 보는 아이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에 대한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등급 확통 83, 미적분 79의 요 차이를 네. 좀 전략과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1등급 커트라인은 선택 과목마다 달라요. 수학 같은 경우는 확통 따로, 미적분 따로, 뭐 기하도 따로 있는데 결국 이제 수학이라는 게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당연히 모두 다 치는 거니까 합산해서 점수를 매기고 이제 각각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보정하면서 점수가 나오는 제도인데 결국 이게 지금 1등 커트라인 4점 차이라는 건 결국 내가 만약에 만점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는 확통 만점 표준 점수와 미적분 만점 표준 점수가 약 4점 정도 차이 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적분 표준 점수가 뭐 만점이 150이면 확통이 146 이 정도 될 건데 그럼 확통이 4점 손해보는 거잖아요. 4점 손해보니까 아 확통 말고 미적분 골라야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 맞냐는 거죠. 그쵸. 미적분은 다 맞냐고요. 그러니까 미적분 만약에 3개 틀렸다. 그럼 표준 점수가 한 138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학통 만점에 비해서 8점 모자르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통으로 바꾸면 만점 찍을 수 있고 그 공부량이 미적분보다는 덜해지기 때문에 다른 과목 점수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굳이 미적분을 고집하면서 만점 찍지도 못하면서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미적분이 수학의 끝판왕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수능 볼 때까지 숙제예요, 계속 미적분은.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시험을 치시면서 고3들도 아시게 될 건데 지금 3모 쳤잖아요.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예, 4점밖에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네, 확통을 만점 받은 아이와 미적분 하나 틀린 아이가 동점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미적분을 확실하게 만점을 받을 자신 있는 사람은 국대 확통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3모 기준으로만 그죠. 보면 예, 예. 미적분을 하나 정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고 네, 미적분을 2개 틀릴 아이는 확통 다 맞는 게 더 유리하고 그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공통 수학을 많이 공부를 안 해서 미적분을 해야 될지 확통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아이들은 미적분을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않는다는 거고 내가 대학을 갈 때 그 과거에는 공대 같은 경우에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하면 지원도 안 됐는데 그게 다 뚫렸고 맞아요. 거의 다 뚫렸고 네. 그러면 어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문제 푸는 시간이 확통이 미적분의 반도 안 걸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중요하죠. 예, 이게 시험 당일날 확통을 푸는 시간이 미적분을 푸는 시간에 반도 안 걸리니까 이 아이는 같은 실력일 때 수원 수투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예, 되니까요. 미적분을 심지어 다른 선택 과목에도 시간을 더 예, 같은 수학만 봤을 때도 네. 미적분을 공부해야 되는 양은 또 10배쯤 많으니까 아까 지금 성경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국어나 탐구 과목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 수원 수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 많아져서 이왕에 미적분을 다 맞고 딴 과목도 다 맞는 수준의 정말 극상위권 아이들은 그냥 미적분을 유지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물화생지원은 그런 아이들도 비키라는 얘기고 저는 그 수학에서는 극상위권 국어도 다 맞고 탐구도 다 맞는 수준은 표점 1점도 아쉬우니까 미적분 다 맞을 자신 있으면 맞습니다. 그냥 미적분을 미적분 유지하는데 하시는 그런 학생이 대한민국의 20명 언더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없죠. 네, 20명 정도의 재학생 한 10명, 재수생 10명 정도의 진짜 서울의대를 만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학생 제외하고는 미적분이 그닥 유리할 게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정시배치 컨설팅을 좀 또 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적표를 봤는데 정말 이게 아쉬웠던 게 얘가 왜 미적분을 했지? 그러니까 미적분은 표준 점수가 막 105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고르는 과목은 미적분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통으로 바꾸기만 해도 점수가 당연히 그런 애들은 미적분 엄청 많이 틀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통으로 바꾸면 수학 점수도 오를 뿐더러 다른 과목도 점수가 꽤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내 수준을 판단하고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지정도 다 풀려가지고 서울대 자연계열 아니면 다 확통 사탐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연고대가 확통으로도 갈 수 있는데 굳이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날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지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네. 맞아요. 내가 이과라서 미적분을 하는 그런 발상하지 마시고요. 그건 대학 가서 하시면 돼요. 미적분 그렇죠, 100점이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야, 문제는. 그 대학 가서 붙고 나서 맞아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십시오. 점수도 안 나는 애들이 대학 가서 미적분을 선택 안 하면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실제로 작년에 고3 수능을 봤던 친구인데 네. 그 N수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수능 이후에 고민을 하고 있길래 확통 풀이를 해줬습니다. 확통 8문제 풀이를 쭉 해주고 이 문제가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문제는 이렇게 공부했어야 됐고 쭉 설명을 해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왜 미적분을 했을까요? 네,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확통은 결국 확통 자체를 잘하는 것보다는 이 확통에서 세이브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서 하게 되면 확통이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자, 진도 나가시죠. 예, 넘겨볼게요. 이제 그 등급 컷하고 오답료를 보실 텐데요. 등급 컷. 지금 이제 1등급 컷은 아까 말씀드렸던 확통이 83점, 미적분이 79점인데
이제 작년 산모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 81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내려갔고 이게 이제 재학생끼리 치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 질이 좀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뭐 수준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챙기셔야 될 거는 이제 공통 과목, 즉 수원 수투를 잘 챙기셔야 되는데 오답률 보시면 1등이 일단은 이제 수원의 점화식, 이거 수능의 단골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그러니까 소장님 경제 설명하실 때 이거는 알기만 하면은 출원할 건 거의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 오답률 1등에 있는 수원 점화식이 사실은 수학을 못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맞아요. 왜냐면 생각을 더 확장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오히려 되게 초창기 수능 때 네. 나왔던 지식보다 사고 과정을 연습하도록 시켰던 그런 수학 문제랑 좀 닮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왜 많이 틀리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등 당연히 단골 손님이 22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답률이 90% 이상이 두 문제 떴어요. 일단 1등과 2등인데 이제 2등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문제 풀면서 되게 좋았던 게 이 문제 되게 참신했거든요. 그 기출 문제에서 많이 묻지 않았던 내용을 물어가지고 좀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못했던 그런 문제들인데 결국은 복습하면서 발상의 포인트들을 잘 챙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선택 과목의 오답률을 보시면 확통이 이제 탑3가 29, 30, 27인데 27번은 55%니까 낮은 거고 두 개 29번과 30번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고 그렇죠. 29번이 이제 97.3%인데 저게 저런 난이도가 아니잖아요. 네, 예.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위권이 엄청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는 수학 편점수를 매길 때 공통과목 편점수에다가 선택 과목 편점수를 더하게 되는데 학통을 선택하면 선택 과목 편점수에 대해서는 이득을 꽤 챙길 수 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4점밖에 차이 안 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집단의 수준이 정말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하위권이 더 많이 올수록 이 미적분과 확통의 점수 차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게 4점 차이밖에 안 나는 것도 이번에 사실 말이 안 돼요. 10점 났어야 돼, 10점. 드디어 이제 확통론이 시작이 됐고 하위권이 본물처럼 네, 맞습니다. 본물처럼 확통으로 들어오면 물화생지 원하고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 올해는 차이가 많이 안 날 거고 내년에는 역전? 크로스가 될 가능성도 네. 즉 있죠. 확통 선택자가 표점이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선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입시는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각으로 갑니다. 네. 더 대단한 건요. 확통이 이번에 경우의 수까지가 범위였단 말이에요. 네. 29, 30이 경우의 수로 물었는데 아마 이거는요. 그냥 아이들의 어떤 선입관이 아닐까. 29, 30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력이 좀 모자란 친구들이 앞에 공통 범위를 풀다가 뒤쪽에 이제 타임 어택이 왔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29, 30이 그 주관식이죠. 네, 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위권들은요. 그 사탐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면 찍고요. 주관식은 안 써요. 소장님도 푸실 수 있는 문제 예, 같습니다. 저는 수학 잘하니까 풀 수 있는데 충분히. 안 씁니다. 안 써. 그러니까 이게 하위권이 이렇게 많이 포진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빈칸으로 났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는 것밖에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방송 수학은 특히 고3뿐만 아니라 고2, 고1들 중3까지 중학교생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는 게 특히 확통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이사님이 너무 잘 찍어주셨는데 그 경우의 수가 범위다 보니까 사실 이 공통 수학에도 포함된 내용이 경우의 수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 고3이 아니더라도 더 어린 친구들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서울대학교가 입시 요강 안 나왔죠? 네. 네, 안 나왔습니다. 4월 말에 날 것같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 4월 말에 확통 오픈해 주는 순간 그때부터 미적분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거의 미친 시대에 가까운 되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올림피아드 되는 거죠. 이제. 네네. 미적분이. 아. 네, 그래서 이 29번 문제가 제가 처음에 문제 딱 봤을 때 오답률과 문제만 딱 봤을 땐 아니 이걸 왜 했었어요. 근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문제는 사실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고1 순열과 조합에서 최고난도 문제 쪽 문제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고1 수학 했을 때 조금 대충 했었던 아이들이 확통이 좀 쉽대 하고 온 친구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고1 수학은 대충 공부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선택 과목에서의 확률과 통계를 좀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29번을 굉장히 어려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확통에서 29번, 30번이 되게 오답률이 높았는데 제가 풀어보니까 두 줄 그쵸. 풀이가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였으니까
확통을 고르면 예, 확통 점수 당연히 따는 거고 수원수투에도 공부의 노력이 많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를 보면 확률과 통계는 평균이 31.34의 표준 편주 17.62, 미적분 평균은 54.24에 21.52 표준 편차, 기하는 평균 32.58에 표준 편차 19.63.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확통 선택자에 대해서 평균 매긴 거,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 각각 평균을 매긴 건데요. 지금 확통할 때 미적분을 비교해 보면 23점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보통 시험에서 한 20점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이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미적분을 미적을 고른다. 하고 있네요. 예, 당연한 팩트인 거고 네. 중요한 건 표준 편차인데, 네. 예, 표준 편차가 이게 작으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얘기고, 네. 이제 표준 편차 클수록 이제 흩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지금 확통이 평균이 31점인데 표준 편차 17점이잖아요. 네. 그 모여 있는데 아래에 다 모여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위권에 다 모여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보면은 이제 하위권에 많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데이터는 이제 2024학년도에 그 투 대란의 네. 데이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러니까 네.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하하고 확통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없다는 거죠. 네, 표준 편차는 이제 기하가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통에 하위권들이 더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기하보다. 이거를 보면은 네. 확통으로 간 아이들이 상위권이다, 하위권이다, 하위권이다. 하위권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학통 선택자들이 이제 수능에서 보면 1등급 비율이 막 0. 몇 % 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학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골랐기 때문에 그 모집단 수준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공통과목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번 3월 가채점에서도요, 실제 1등급 안에서 미적 아이들이 한 94%가 1등급이었거든요. 나머지 퍼센티지가 이제 확률과 통계, 뭐, 기 아이들이 가져갔더라고요. 그 미적분 같은 경우는 30번이 1등인데 92.5%면 그러니까 오답률만 딱 보면 확통 29번보다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훨씬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죠. 질투 수학을 좋았죠. 잘하는 애들 그래도 풀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7.5%로 선전한 거고, 이제 2028 세대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이제 공통 과목 된 거잖아요. 수원, 수투, 확통인데 그 확통에서 틀릴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이제 중학교 고1들은 지금 수원, 수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1, 고2는 수원, 수투 집중하시고 아직 그 헷갈리는 분들은 겨울방학 때까지 선택 과목을 정하지 마세요. 고2들 말씀하시는 고2들은 거죠. 겨울방학 때 확통이냐 미적분을 정해도 수원, 수투가 탄탄하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정해진 다음에 그때 정하세요. 맞아요. 네. 오히려 네. 고2들은 내신 열심히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다 풀겠다. 예, 이런 저희 각오를 특공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미적분 돌리는 아이들, 미적분 돌리는 거 중단시켰고 수원, 수투 다시 돌리다가 걔네들은 서울대 목표로 하는 애들이니까 네. 서울대 발표 나면 그냥 걔는 미적분을 가도 되는 게 걔네들은 어차피 서울대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대 가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적분은 여러분이 지금 완성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수능 때까지 완성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수원 수때 좀 집중하시고 고3 때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고르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전략을 가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고1 이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얘기니까 이 방송은 고2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 확통 분석은 송기훈 부장이 해 주셔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확통 분석 해보겠습니다. 작년 3월 모의고사 확통 부분은 작년 3월이랑 난이도 비슷했고요. 수능보다는 오히려 조금 어려운 느낌은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경우의 수만 시험 범위였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등급 컷은 약간 올라갔는데요. 뭐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요번에 확통을 쭉 풀어본 친구들이면 미적분을 공부하다가도 그냥 3월 모의고사 확통 한번 풀어볼까 하고 풀어본 친구들이면 저는 확통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 3월 모의고사의 문제들 구성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이 좀 굉장히 쉽게 나왔을 때 이번에만 쉬웠던 거지 좀 튀지 않을까? 경우의 수에서 시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 조금 있었는데 요번 3월 보고 나니까 기조가 좀 유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요번 3월을 보고 나서 확통으로 가는 친구들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난도 문제가 29번 2.7% 나왔고요. 그 다음에 21번, 22번 확통 본 친구들 사이에서 순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 결국은 공통 부분에서 틀린 거죠. 공통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통 부분 준비가 좀 안 된 친구들이 또 좀 확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9번 퍼센트만 보면 아주 극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순열조합 부분 공통수합, 수상수화에서의 순열조합만 조금 꼼꼼하게 심화까지 좀 기출문제 돌려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9번 문제를 퍼센트만 보고 나서 킬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기본 개념 충실히, 유형풀이 충실히 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서 겁먹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통 얘기를 하면 언제나 이 얘기를 함께 해야 되죠. 수원, 수투 공통 부분을 더 강조해야 합니다. 확통은 제가 지난 겨울에 확통 기본 개념 쭉 개념만 돌려주는 친구한테 최단 시간으로 8시간 수업해봤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8시간에 한 번을 볼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근데- 기하도 가능하고요. 예, 확통도 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미적은 8시간 가지고 첫 단원 끝내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네. 야. 공부 양이 줄어드는 만큼 이 확보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생각을 반드시 하는 친구들이 확통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분석하려고 그러면 한 시험 보고 몇 번 봐서 점수가 나온 다음에 깨달은데 그때는 수능이 서너 달밖에 안 남은 때이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맞아요. 이 내용을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문의해 보시고 상담해 보신 다음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나중에 무슨 소리 하냐 하면 이게 뭐 불합리하다 그러는데요. 정보는 다 같이 노출된 거거든요. 정보는 노출된 거고 점수가 높으면 대학을 붙는 거고 점수가 낮으면 대학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대학 가는 공부 이외에 다른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다른 공부는 해도 좋은데 돈 내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거나 돈 내고 할 때는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서 그렇죠. 대학을 붙는 그런 과목을 해야지. 맞아요. 이게 뭐 그냥 혼자 해도 될 거를 뭐하러 아이가 즐거워한다고 좋아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29번과 30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인데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통 부분에,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공통 부분 문제를 풀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선택 쪽과는 조금 다르게 확통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문제를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9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시간을 단축하고 압축할 수 있는 식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29번 문제, 30번 문제 조금 이따 제가 문제 간략하게 풀이 보여드릴 텐데 사실 알고 쓰면 정말 몇 줄 안 되거든요. 미적분과는 다르게 확통 부분은 문제 풀이가 그냥 한 화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많이 써봐 글씨 크기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크게 글씨 크기도 굉장히 잡으셨더라고요. 크거든요. 그걸로 풀이가 끝나요. 저도 미적분 풀이 쓰고 싶었는데 한 장에 다 안 들어가서 못 썼어요. 그렇죠. 미적분은 불가능합니다. 예, 예. 확통은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컴팩트한 풀이를 충분히 유형 풀이하고 기본 개념 숙지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네, 예. 그런 부분 네, 그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운영에 좀 팁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학통 29번에 사실 정답률 2.7%인 거는 이건 그냥 시간이 모자랐습니다라고 얘기가 안 되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냥 공통 풀 때 계산이 많으니까 시간을 많이 쓰고 온 거죠. 그래서 29, 30을 찍은 건데 저는 학통 보는 친구들은 학통부터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나쁘지 예. 않은 근데 전략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위권들이기 때문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를 찍었을 거예요. 근데 찍을 수가 없으니까 예. 쉰 거죠 그냥. 시간이 부족했다기보단 쉰 겁니다. 예, 학통부터 좀 푸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왜 국어도 언매부터 풀면은 좀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좀 푸는 순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현장에서 보면 우리는 상위권 애들을 보지만 네. 이 중간 이하의 아이들은요 그냥 못 풀어요. 뭐 아무리 쉽게 나와도 하나는 얘네들은 좀- 다 어렵기 때문에 네. 찍을 수 있는 문제는 찍고 찍을 수 없는 문제는 빈칸이에요. 네, 근데 얘네들이 어디로 왔어? 확통으로 왔기 때문에 수원도 찍었고 수투도 찍었고 확통도 학통도 찍으려고 찍고. 했더니 이게 죽일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뭐 숫자 24 세요. 이렇게 아무거나 써놨겠죠 뭐. 예, 또 답이 또 세 자리 수여가지고 네? 찍어서 맞추기 더 어려웠을 이렇게. 예, 있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답률 순서를 보시면 29번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30번이 나왔고요. 의외로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뭐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27번과 26번이 나왔어요. 28이 없네요. 네, 28은 아예 15위 순서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26번하고 27번은 3점짜리 문제거든요. 배점과 문제 본호를 보고 지레짐작해서 문제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된다.
네, 반드시 문제를 보고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일부 문제를 버릴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 하지만 미리 그냥 문제 번호가 이거니까 배점이 4점이니까 맨 뒤에 30번이니까 이렇게 지레짐작해서 선택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28번이 4점짜리인데 순위 없는 이유는 객관식이어서겠죠. 찍어서 맞출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미적분 가볼게요. 미적분은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어요. 예, 확통은 확실히 쉬웠는데 미적분은 확실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4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예, 그거 보셔야 되고 특히 미적분을 보는 학생이라면 이번에 범위가 되게 얕았거든요. 얕았는데 27, 28, 29, 30 다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수능은 전 범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요 범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범위가 얕아서 이제 수원 수투하고 융합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개념이 약했으면 이번에 미적분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니까 특히 수원 수투 공부를 조금 더 내 약점과 강점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저희 고3 아이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대, 공대나 자연계. 네. 의대, 자연대 과외들은 미적분을 합니다. 이거 필수니까. 올해. 네.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서울대, 상대 또는 다른 의대 얘들은 저희가 확통을 합니다.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이쪽은 포기한 거예요. 서울대 상과대학이나 다른 쪽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확통을 합니다. 이게 저희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전략 아닐까요? 네. 네, 플러스 네. 물화생지 2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쪽인 아이들인 거고 그 서울대 상대나 다른 데 의대를 가는 아이들은 저는 사탐입니다. 사탐. 요 조합으로 했더니 물화생지 2와 미적분을 했을 때보다 애들의 자신감이나 그다음에 효용감이 엄청나게 훨씬 말이 안 되죠, 올라가서 말이 안 돼. 이 집중력도 올라가고 희망을 갖고 고3을 보내게 맞아요.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이번 미적분 점수로 합통론을 고민하기엔 이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3월달 결과를 가지고 오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등급을 찍었다 이거예요. 근데 미적분이 1등급이 79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에 걸린 친구들은 미적분 해보니까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해석을 할 수 있어서 재수생들은 대부분 뭘 선택할까요? 미적분 미적 미적분이죠. 선택하죠. 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확통 쪽으로 오는 케이스는 물론 하위권 재수생은 오겠지만 상위권 재수생은 작년에도 미적분 받고 여전히 미적분. 영재고 보내죠. 과거에서 재수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미적분 열심히 했고 네. 미적분에 단련되는 애들이 많아서 걔네들은 미적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위권 재수생하고 재학생은 아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적분이 특히 좀 오래 공부하면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약간 맞아요. 심적으로 투자가 잘 많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름답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미적분을 잘한다는 그 느낌이. 그것도 네. 있고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 원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투자가 네.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판단 잃을 수 있는데 범위가 지금은 진짜 요만큼 들어갔는데 수요를 극한 앞으로 계속 미분 적분 똑같이 늘어날 거거든요. 9월달에 전범위가 될 텐데 그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모 미적분 점수 가지고 나 미적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재수생 들어왔을 때 보정 1컷은 한 84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요 수준으로 봤을 예, 때는. 그래서 88점 아래인 친구들은 좀 확통론을 고민해 봐야 고민해야 될 것 되겠네요.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 문제 넘게 틀린 친구들. 그다음에 28, 29, 30은 진짜 좋은 문제였어요. 질적으로도 좋은 문제여서 이 사고를 요하는 것도 좋고 수능이 나와도 되게 합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킬러 문항 내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개념은 되게 융합은 덜하면서 조금 계산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특히 미적분 고르는 친구들은 28, 29, 30은 복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도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걸 정말 제대로 보여줬겠네요. 저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질적으로 좋았다고 말씀드린 게 수열의 극한밖에 범위가 없었는데도 좋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육청이 좀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항 하나씩 보면은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풀이를 직접 적었는데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전 심리상 아마 숫자를 넣어가면서 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겠다라는 거여서 맞췄더라도 만약에 때려서 그러니까 대입해서 맞췄다면 다시 한번 조금 풀이 맞아요. 정립해서 네, 예, 저도 풀어본- 꼭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춘 거로 또 오해한다는 거죠. 맞추니까 내가 실력 괜찮아 안 라고 할 수도 되죠. 있는데 그 맞춤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대입법으로 가게 되면 맞출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예, 그래서 이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 게 수학인데 정말 풀이에 대해서 조금 정립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하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에 자주 나왔던 어떤 그 소재 가지고 문제를 낸 건데 이거 살짝 변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오던 거 살짝 변형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발견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훈련하시면서 그러니까 저희 소장님도 강조하시고 저도 강조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탁 나오면 발상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엔젤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기출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보고 들어갔는데 예, 2번, 3번, 4번, 5번을 풀어야 이 모양이 확실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겠네요. 예,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기출문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14번 문제가 네. 그 제가 이거 보자마자 딱 느꼈던 게 아 이거 효자레드? 어. 제가 지금 그 지난 겨울 해서 수원 수투, 4턴과 그치, 수투 포턴 4턴반에서 효자레드를 쭉 다 돌렸거든요. 그 친구들은 수투 4턴반 효자레드 풀면서 저런 문제 진짜 많이 봤을 맞아요. 거예요. 발상, 그림, 주어진 조건 가지고 그래프 개형 유추해내면 거기서 식이 튀어나오네?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봤을 거기 때문에 네. 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기출문제 계속 회독 돌리는 그 부분 정말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에서는 저 FA가 지금 좌변에 있는데 우변에 넘어간 모양이 더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안의 유혹 혹시 보셨나요? 이게 점 하나 찍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점 하나 찍어서 못 알아. 네, 그렇게 지금 훈련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훈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공통수학 강조. 그러니까 고1스러운 함수 개념이거든요. 네. 이 1대1 대응이라는 이제 수하에 나오는 그렇죠. 개념인 건데 아이들이 1대1 대응의 어떤 그래프를 또 많이 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그래프 개념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수학 때, 공통수학 때 잘 잡아놨으면 틀리지 않을 문제인데 공통수학 공부를 고1 때까지 하고 내신까지 하고 접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특강 겨울방학 때 했지만 그 공통수학을 열심히 했던 경험이 단순히 내신에 끝나지 않고 고2, 고3에 연결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겨울방학에는 실력이 완전히 된 것 같더라도 꼭 수상수화에 대한 어떤 심화 버전의 공부를 해보시면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 많이 얻어가실 게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아까 오답률 1등이었던 문제인데 부장님 말씀드린 주관식이어서 그래요. 주관식이어서 그렇고 정답률 5%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못해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오답률 1등인 이유가 지금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이 A1 가능한 A1이 10개가 넘게 나옵니다. 즉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리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제 하나 빼먹어서 틀렸겠죠. 예, 몇 개 케이스를 빼먹어서 틀렸을 거니까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수능에도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모아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레드를 좀 옆에 놓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들 그리고 재수생들 레드 문제가 예전부터 기출됐던 걸 다 유형별로 나눴잖아요. 레드 엄청 많이 있는 문제죠. 네. 예, 레드를 제가 까면서 보면서 좋았을 텐데 레드에도 정말 많이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자주 나왔던 소재니까 이건 꼭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 잘 말씀을 드리고 21번 문제 저도 네. 한마디만 딱 더 하고 싶은데 보통 이게 역방향으로 가는 문제거든요. 점화식을 거꾸로 네. A6에서부터 출발해서 A1으로 도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근데 21번 문제를 좀 더 많이 틀린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역방향으로 가는 거를 보다가 다시 순방향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1, 2라던가 6부터 17까지 문제 푼 친구들은 지금 제 말 들으면 이해할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 마음속에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방향으로 가더라도 순방향을 함께 봐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애들이 공부를 왜 잘못된 방향으로 하냐면 맞춤 문제는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어 수능 특강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재에 대한 기억이 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역방향으로 오는 거, 순방향으로 오는 거, 같이 오는 게 있는데 보통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맞았으니까 오케이 이러고 공부를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다 해보는 습관 그런 맞습니다.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학 레드가 뭐야 막 그러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말 그 오랜 세월 있던 수능 문제들, 뭐 평가원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들 다 포함해서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들을 다 모아서 유형별로 다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이걸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예전 기출이 됐던 아니면 최근 기출이 반영된 모양이든 아이들이 익숙해져서 시간을 엄청 세이브할 수 있을 것 우리 같아요. 특공대 아이들을 이번 겨울방학 때 레드 책 엄청 기출 시켰어요. 문제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 문제를 뺑뺑뺑뺑뺑뺑 돌렸더니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니 다 고일 100점. 선모에서 5일 거에 다 100점 떴죠.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아는 문제 자꾸 연습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문제가 쉬운 문제로 바뀌는 순간 수학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가면 22번 같은 경우가 제가 제일 이번 시험에서 정말 참신하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과거 기출 문제에서는 많이 묻지 않았으면서 이번에 조금 요소 담은 또 그 수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개념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빨간색에 미분 가능 불가능 더하기라고 써놨는데 보통 곱하기로 많이 물었어요. 곱하기로 물었던 거를 지금 더하기 빼기로 물었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완전 손 못 대는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좀 약간 발상의 포인트에서 놓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꽤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나 아이들한테 틀릴 수 있는 즉 킬러 문제는 없으나 변별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들로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이번에 교육청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어떤 힘을 좀 잘했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큰 변화가 아니라 살짝 변화를 준 건데 네. 문제 푸는 입장에서 굉장히 새로워졌죠. 맞아요. 컷 보세요. 78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학통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네, 확통 27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3점짜리인데도 정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던 문제인데요. 보시면 중복조합 관련되는 이게 함수에서 함수로 연결하는 이런 문제는 언제나 굉장히 잘 나오던 문제였어요. 작년 수능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으로 시작을 하는 이런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실제로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복조합을 결과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따라 나오는 지금 같은 경우에 조건 나아가 있는데 뒤따라 나오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복조합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씩 손가락 꼽아가며 세워야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이게 바로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확통 3턴 수업하다가 이런 기출 문제를 푸는데 그 중복조합 첫 번째 문장 가가 똑같았는데 나가 달라져서 이거 중복조합 문제잖아. 근데 중복조합 문제가 아니야. 하고 하나씩 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27번은 생각보다 그냥 중복조합. 어렵지 않게 중복조합이고 조건 나만 잘 해석을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도록 지금 보시면 풀이 내용만 보면 이게 오답률 순위권에 드는 문제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3점짜리인데 그죠? 네, 3점짜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 자체는 그랬습니다.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29번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가장 높았던 정답률이 정답률 2.7%인데 풀이 과정 보시면 네 이게 다죠. 예. 이게 답니다. 그리고 지금 네.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저 중간에 3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 부분이 있어요. 저거 사실은 중복 순열을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중복 순열 개념이 있어야만 저걸 풀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저거 함수의 개수할 때 셌었던 거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지금 저 부분도 고1 때 배우는 수상수와 순열조합 개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요. 다만 개수를 조금 쪼개서 약수배수 관계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문제였습니다. 풀이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통을 골라야 하는 이유는 확통이 그러니까 수학이 왜 어려운 거예요? 수학이 1, 2번까지 알려줘 놓고 10번까지 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 2 난이도까지 알려줘 놓고 난이도 10까지 풀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추론하고 확장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확통은 딱 1, 2를 알려주고 1, 2만 돼요. 그러니까 추론할 게 더 이상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확통 골라가지고 이거 어머니들도 풀겠는데요?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한 자릿수 덧셈 뺄셈을 한 5개 반복하면 이거 너무 쉬운 초등학생 풀 수 문제. 있다. 이거 내가 보기에 성대경시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딱 보니까 저는 이거 학통 까먹은 지 오래됐는데 16의 배수가 되려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짝수가 4개 있으면 무조건 16의 배수네. 그러면 짝수가 4개 있는 거 하나 고르고 네.
두 번째는 짝수가 3개이면 4가 늘었습니다. 4가 하나가 4여야 돼. 그 다음에 홀수. 그렇죠. 이야, 아, 너무 잘하시네요. 세 번째는 네. 짝수가 2개면 무조건 4, 4여야 돼.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홀수. 사실 이 문제 제가 조금 전에 고1 순열 조합만 해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거기서 좀 상위권 문제라고 소장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푸신 거죠? 예. 그죠. 근데 아니 이거만 이 문제- 계산해보면 이거 못 풀겠어요? 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중2 때 배우는 경우에서 개념만 알아도 사실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답을 구해낼 수 있어요. 16의 배수인 걸 2가 4개 있다는 걸 추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학통은 그런 결의 문제라는 거고 맞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하실 아니 것 저는 같아요. 궁금한 게 2028학년도 이제 새로운 학통 세대가 왔을 때도 이럴까요, 선생님? 어떤가요? 이제 수원수투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더 하드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구조가 예, 되겠죠? 이제 이런 어떤 학통에서 변별력이 안 생길 거기 때문에 수원수투가 좀 하드해지니까 여러분 레드 지금 중학생들 특히 미리 돌리시는 거 되게 중요할 좋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다음 넘어 30번. 네. 네. 30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가 생각보다는 30번에 비해서는 조금 그랬는데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저 표 보이실 텐데 중복조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 부분에서 결국 난이도가 높은 문제,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중복조합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복조합은 언제나 굉장히 확률과 통계, 특히 경우의 수 부분에서 핫합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게 60, 60, 60, 60 반복이 되고 45, 45 반복이 되죠. 이게 D와 E가 가, 나 조건을 조합을 했을 때 D와 E가 공을 각각 2개, 각각 1개 가지게 된다. 그리고 2개, 1개를 가지면 D와 E가 같은 색깔 공을 다 가지는 아래에 있는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과 서로 다른 색깔 공을 2개 한씩 나눠 가지는 위에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써져 있는 저 분류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쪼갠 후에 겹치지 않도록 쪼갠 후에 각각의 과정을 세워준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을 세워주는 건 사실 굉장히 쉬운 계산을 대신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통계학하고 수학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보면 경제 수학하고 경제 통계학이 나오거든요. 네. 경제 수학은 그때 이중구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평균이 20점, 20점. 네? 제가 이거 한 30점 맞아가지고 정말 이야. 충격을 먹었었는데 상위 20%더라고 30점. 와, 와. 물론 80점대 맞은 날도 있었는데 확통은요. 저 통계. 통계는 저 100점 맞았거든요. 근데 100점이 맞아가지고 신났는데 100점이 열 몇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평균이 80점대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통계학은 평균이 80점대고 음. 대학에서 수학은 캘큘러스, 수학은 20점대. 이게 통계학하고 수학의 난이도 차이인 거예요. 통계학은 이만큼만 알면 되는 거고 수학은 더 많이 공부하라는 얘기죠. 이게 수능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확통은 이제 체제로 따지면은 난도를 더 올릴 수 없는 이제 부분인 거고. 그 이상 올릴 필요가 없고 예. 그거를 올린다는 거는 수학적인 사고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원수투에서 난도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 난도를 그러니까 그 점을 착안해서 2028 세대들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어떻게 할까요? 네. 3모에선 경우의 수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추가가 되면 이제 한 5월 모의고사가 확률의 뜻과 활용이니까 그 범위가 확률 부분에서 사실 말만 확률이지 경우의 수 문제랑 다를 게 없는 문제들이 추가돼서 출제가 될 거예요. 5월까지는 비슷한 기조가 될 거고 근데 6월부터는 이제 조건부 확률, 확률 뒷부분 확률끼리만 계산하는 문제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7월부터 통계 부분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5월 제외하고 나면 난이도가 오히려 체감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가 들어오면 낮아진다 이거죠. 네, 통계는 그렇죠. 아니 진짜 표준편차에 분산 구하는데 거기서 무슨 고난이도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없죠. 예, 전혀. 예. 그래서 오히려 체감 난이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요번 3모만 보고 나서도 사실 미적분 보는 친구들이 요번 3모 확통 풀어보면 확통할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제가 충분히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음은 더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개념 충실히 하는 거 포함해서요. 요게 오히려 난이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거니까 감안해서 이 뒤 추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과 유형 풀이가 가장 중요해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튀거든요.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확통은 원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 소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난이도 한계가 굉장히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난이도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결국은 시간 많이 써, 계산 많이 해,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세워야 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 유형풀이 계속 반복하면서 아낀 시간을 수원수투 공통 부분에 할애해서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난이도 높은 경우의 수 문제가 28번 하나 나왔거든요. 30번도 약간 경우의 수 사용하는 문제였지만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확률 문제 인척하는 경우의 수 문제였지만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나왔던 29번처럼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는 하나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27번 같은 문제가 이제 함수 연결하는 문제, 작년 수능 28번에서도 나왔고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원수투 공통 부분에서도 수상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확통에서도 수상화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는 종종 언급이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겹치지 않게 대분류 후에 개별 경우의 수를 구하기. 문제를 잘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통 부분. 수원수투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 하죠 저희가. 맞네요. 네. 내 점수를 그렇죠. 올리는 건 수원수투네요. 네, 그리고 경우의 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여전히 중복조합이라는 거, 그리고 카드 혹은 물건의 나열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번에 26번도 그런 문제였는데, 그 28번 굉장히 많이 맞았지만, 그래서 오답률 순위에 없었지만, 28번, 30번처럼 숫자와 색을 복합해서 숫자도 들어가고 색도 들어가는 어떤 공, 카드, 물건, 이런 걸 나열하는 문제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어쨌건 난이도를 만들고는 싶은 거죠. 한계는 있지만. 그리고 문제 번호와 이거는 이제 재작년부터의 추세인데 이걸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독립사건이다. 감안해서 기출문제를 계속 돌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 대책 말씀드릴게요. 네, 전체 대책을 뭐니 해도 공통도서하기 꽃이라는 거. 네, 수원수투를 뭐 이건 2028 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3도 예. 미적분을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만점 받겠다고 마음만 먹을 뿐 만점 못 찍어요. 차라리 저 같으면 미적분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미적분 이미 2개 틀린다고 마음 먹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적분이 지금 2개 틀리는 실력인데 공부 더 투자해도 수능 때 미적분 2개 틀려요. 맞아요. 그럼 뭐하러 투자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공통수학에 확실하게 투자해서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가고 미적분은 완성이 정말 수능까지 안 되기 때문에 예, 완성을 정말 천천히 생각하셔야 된다. 소장님 컨셉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미적분 완성을 여름 이후로 해도 되니까 네. 원투를 강하게 돌려놔라. 예, 그래서 88.27라면 지금은 또 확통에 대한 전환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공통 부분 강조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제가 만약에 고3이어도 저라면 저는 고2 모의고사 풀어볼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수상수화를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상수화 고2 모의고사 30문제예요. 감 유지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2 모의고사는 또 3모에서 수상수화를 총 망라해서 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30문제 푸는 노력이 엄청나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수상수화 개념책을 깔아는 게 아니라 정말 고2 3월 모의고사를 풀면서 나의 수상수화 개념을 점검하는 실력 체크하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 지금 트렌드는 변하지 않아요. 이제 킬러가 없어진 뒤로 연산에서 계속 세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연산 능력 없지 않으려면 결국 수학은 매일매일 제가 봤을 때 최소 30개는 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은 문제 그냥 지나가는데 앞으로는 그렇죠. 맞은 문제에 대한 피드백도 정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통 선택자는 확통에서 난이도가 더 올라갈 게 없으니까 특히 미적분은 범위가 누적되면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확통은 누적될수록 행복해져요. 맞습니다. 뒤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미적분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될 텐데 그럴수록 수원수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래학원 턴클래스가 있는데 뭐 턴클래스는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인성연구소 미래학원 수학 선생님들은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수학 가르치는 1타 강사 뽑으려면 현준 선생님이 첫 선을 뽑을 텐데 중요한 거는 현준 선생님은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몰라요. 예, 물론 보편적으로 약하고 강한 데는 아실 수 있겠지만 그 개별로 봤을 때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를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거가 정말 저희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례로 제 이번에 특공대 그 전라도 사는 고3 친구 있잖아요. 네. 걔가 이번에 이제 3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야 너 이거 자주 틀린다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미적분 26번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나오는 순간
제 얼굴이 머리에 이거 떠올랐네요. 하도 얘기하니까 정말 두세 번 틀린 거를 그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저희 미래학원 수학 강사진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수학 강사기도 하지만 사실 수학 코디 쪽에 수학 코디네이터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정말 아이의 약점, 강점을 찾아서 어떻게 점수 올려야 될지 그런 부분에 강점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만큼은 끄떡끄떡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수능 날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강의와 코칭을 같이 가져가는 게 수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수능을 또 직접 보고 계신 선생님한테 이런 코칭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인강 형태라든지 아니면 수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또 와닿는 어떤 공감의 어떤 수학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저 어제 또 육모 접수 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수학 하나, 영어 하나 남았나요? 영어랑 과목 가탐은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어하고 가탐은 섞어서 네. 잠시 쉬었다가 영어와 가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